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완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은 모두 접하셨겠지만 26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약간 아쉬운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제가 연초에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영상을 올리면서 배정된 예산이 25년에는 490억, 26년에는 491억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발표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무도회 창업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산 문제가 좀 생기나, 이게 왜냐면은 무도회 창업 프로젝트가 예산이 1,000억짜리거든요. 이게 5천 명한테 2천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물론 차등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중간에 발언하실 때 뭐 예산을 쪼개서 써라, 이제 부족하면 추경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뭐 내용은 너무 좋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존 거 조금 가져다 쓰려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예비 창업에서 이제 좀 줄어든 게 확연하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사업 개요부터 잠깐 보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예비 창업인데요.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원래 좀 말이 많기는 했어요. 왜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혜받고 이 창업을 한 기업의 폐업률이 3년 이내 폐업률이 대략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말은 계속 조금 있기는 했는데, 올해 요 예산에서 조금 깎이는 걸 보고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좀 줄어든 거죠. 이 선정 규모. 예, 25년에는 선정 규모가 대략 한 780명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300명이니까 한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일반 분야가 110명, 특화 분야가 19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특화 분야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일반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이게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제가 예외 창업 패키지의 예산이 좀 줄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좀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선정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지원 내용을 보면은 사업화 자금 평균 4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요 4천만 원은 작년에도 4천만 원이었어요. 올해도 4천만 원이고. 그래서 인당 그 주는 돈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근데 요 규모가 줄어들어서 총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총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부 지원 내용에 보면 요거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화 자금 평균 4천만 원 지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밑에 이제 단계별 차등 지원에서 총 2단계로 나눠서 주고요.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 때 2천만 원 주고, 2단계는 지금 금액은 안 적혀 있고 50% 내외 선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평균 4천이라고 하니까 1단계 때 2천 받고 2단계에도 2천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 제가 정확히 좀 알려드리면 옆에 써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1차 때, 그러니까 1단계 때 우리가 300명을 뽑는다고 했죠. 300명. 300명한테 2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얼마죠? 60억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보면 이 300명 중에 50% 내외로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의 50%는 150명이죠. 이분들한테 얼마를 주냐면 4천만 원을 줘요.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60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지금 120억이에요. 120억. 120억인데 지금 총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300명한테 주는 거죠. 450명이 아니라 총 지원받는 사람은 300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사업화 자금이 4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지원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에 보면 재료비나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나 뭐 이런 것들 쭉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사업과 맞도록 비목을 작성을 하셔야 이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서도 명확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비목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좋고요. 신청 자격 요건을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 기준은 2026년도 1월 22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가 없어야 돼요. 자격 예외 요건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시는 대표님은 요 기준에 맞다면 진행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 많이 헷갈리세요.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 디폴트 값으로 보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없어야 되고 이 그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폐업 상태인 경우, 폐업 상태이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이종업종 창업을 예정한다 그러면 신청이 가능하고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동종업종을 창업하려면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종과 동종을 어떻게 좀 따지냐면 이종 동종은 산업분류표상 지금은 11차가 시행 중인데 이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봤을 때 세세분류가 같으면 동종이고 불일치면 이종이거든요. 요것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산업분류 코드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산업분류 코드 지금은 11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앞에 W가 붙어요. W는 영문으로 나오거든요. 영문이 A부터 U까지 있습니다. 그 농업, 임업 뭐 쭉 나오는데 일단 C로 볼게요. C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조업입니다. C가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5자리가 붙거든요. 이게 얘가 W입니다. W. 요게 W고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리 숫자 두 자리가 중분류예요. 그 다음에 한 자리가 소분류, 네 번째 자리가 세분류, 마지막이 세세분류입니다. 요렇게 업종이 나뉘게 되는데 그 코드가 나뉘게 되는데 이 동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고 이종이라는 것은 이 앞에가 같아도 마지막에 요거 한 자리 마지막에 요거 한 자리 요게 세세분류인데 요거 한 자리만 달라도 이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업분류 코드를 내실 때 우리가 폐업한 이력이 있고 3년이 안 지난 상황에서 이종 창업은 요 세세분류가 다르면 되는 거니까 네, 요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업분류 코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신청 분야는 일반 분야, 특화 분야 나눠서 진행이 되고 일반 분야 110명. 요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 제외 대상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내용들은 우리가 공고문을 한번 쭉 보시면서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수 기간은 3월 24일까지입니다. 4시까지인데 이것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접수 기간 그 날에 접수를 하면 접수 기간 접수 날짜 그 날에 접수를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서버 다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다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접수하다 보면 그 빼놓는 게 한 가지씩 생기잖아요. 생기시죠. 뭐 서류가 빠졌던 필수 서류가 빠졌던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마지막 날에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에 하지 마시고 무조건 D-1이나 D-2에는 꼭 접수 완료를 하셔라. 요거를 강추드립니다. 강추. 네, 요거를 꼭 강추드려요. 밑에 내용들은 또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업계획서 양식을 한번 볼 텐데 이 양식도 양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준이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인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밑에 내용들은 뭐 다 똑같습니다. PSST로 적고 뭐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서 목차를 제외하고 10페이지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10페이지로 작성. 이게 원래는 15페이지였는데 얘가 10페이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좀 간소해진 건데요.
사업계획서를 완성도 있게 그러니까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이게 좀 우리의 사업 내용이 약간 방대해서 적을 게 많은 분들은 10페이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가 이 사업계획서 적기는 가장 무난하고 좋은 어떤 스탠다드한 페이지 수 같은데 이거를 10페이지로 이제 줄이려다 보니까 여기서도 애로사항이 좀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0페이지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업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페이지 이후 페이지는 아예 출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사업들을 몇 번 봤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서 페이지를 정해주고 뭐 15페이지면 15페이지 다 정해주고 나서 그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어요. 15페이지 이후 페이지는 출력하지 않는다. 이 출력을 해서 심사위원분들께 제공이 되는데 출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꼭 잘 맞춰 주시면 좋고요. 10페이지보다 적은 페이지는 조금 그렇고요. 내용이 너무 간소하게 될 것 같아서 10페이지를 꼭 맞춰 주시고 이게 조금 오버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 계획 설명을 위한 추가 이미지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 별첨위의 기타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타 증빙 서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나 표나 뭐 이런 것들 본문에 들어가기가 조금 부족한 그 장수가 부족하면 이런 기타 증빙 서류들로 어펜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예산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좀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뭐 확정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25년도 예산을 보면은 490억이었고요. 그리고 쓰인 게 한 37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20억 정도 남잖아요. 그럼 이 12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요거는 운영국의 뭐 운영비나 그분들의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쓰이는 거죠. 이것도 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로 쓰였다고 보는 거고 통상의 범위인 겁니다. 근데 26년도를 보니까 얘가 491억인데 지금 아까 보셨죠? 1단계에 60억이고 2단계에 60억 해서 총 120억이었잖아요. 지금 사용되어진 게. 그러면 490억에서 12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이게 370억 정도인데 이게 어디 갔냐 이거죠, 이게. 여기서 물론 100억 정도 요 운영비로 빠진다고 하면 네, 한 250억, 260억 정도가 이게 이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쉬워만 하고 끝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전략이라는 거를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빼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 거라고 하면 이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한번 집중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략을 잘 짜서 실행을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경쟁률이 올라간 만큼 사업계에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25년도 경쟁률이요. 대략 한 11대 1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780개를 뽑았다고 하니까 보면은 한 8,000명 정도가 접수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26년도를 우리가 추산을 해보자고요. 8,000명에서 원래 매년 조금씩 늘어나니까 한 1만 명 정도 지원한다고 예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명 뽑아요? 300명 뽑는 거예요. 300명. 그러면 경쟁률이 30 한 3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무시 높은 경쟁률입니다. 어마무시 높은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높아서 지레 겁먹고 포기, 이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불만만 할 게 아니라 이 경쟁률이 올라간 만큼 사업계에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창에서 빠진 사업비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우리도 다 창업자니까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우리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올라간 경쟁률을 바라보면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가. 근데 각자의 사업 아이템마다 전략들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에 대한 전략보다는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완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컨설팅을 할 때도 꼭 쓰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업계획서 한 장당 그림과 표 한 개씩 무조건 넣자입니다. 한 개씩 무조건 넣자. 근데 그냥 그림을 넣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 표라던가 또는 아키텍처라던가 뭐 이런 우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들,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이나 시장 분석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 요런 거 이제 넣는 거죠. 요런 그림들을 잘 넣어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가 견적서 첨부입니다. 견적서. 어떤 견적서냐면 우리가 비목을 할 때 우리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외주 용역 개발비가 있을 거고요. 뭐 자체 개발한다고 하면 인건비로 쓰이는 거니까 요거는 빠지겠지만 외주 용역 개발비가 있을 것이고 특허 지재권을 하겠다 그러면은 특허에 대한 어떤 견적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은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선행기술 조사 분석한 내용들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들이 마케팅에 많이 들어가서 이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제 견적서 같은 게 들어가면 좋죠. 이런 견적서가 들어가면 좋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저 확보입니다. 유저 확보. 유저 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떤 고객,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처음에 타겟 고객이 나오잖아요. 이 타겟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라는 거를 정의하거든요. 그럼 이 페르소나를 정의할 때도 뭐가 선행이 되면 좋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타겟 고객 군들의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 이제 서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분들, 우리에게 서베이를 해준 분들이 1차 유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고, 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 우리가 만약에 플랫폼이다. 그러면 플랫폼이 완성되었을 때, 엔드 유저로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용해 볼게요. 라는 어떤 확정이 돼 있는 그 고객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떤 협회랑 MOU를 해서 그 협회의 협회원들이 1차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요런 MOU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좋은 거죠. 그거 다 유저 확보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사업계획서의 어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간 경쟁률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배 창업 패키지 3월 24일 마감입니다. 이제 한 2주, 한 3주 정도 남았죠. 예, 시간은 충분한데요. 거의 다 준비는 되어 계실 거예요.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니까 시간 잘 할애하셔서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